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 작품으로 모리스 마테르링크의 파랑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리스 마테르링크는 참고로 벨기에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는 그런 이제 작가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만화로도 만들어졌던 작품이에요. 물론 이제 만화 스토리가 원작은 아니고요. 그리고 본래 작품이 희곡입니다. 러시아에서 상영했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어떤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매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봤던 그런 훌륭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일본식 이제 그 만화 이제 거기서 이제 주인공 이름 치치로 치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돼 있는데 그거는 원래 원작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제 원래 원작의 이름은 오빠가 이제 틸틸, 여동생이 미틸입니다. 이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되고요. 시작은 크리스마스 날 밤,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이 남매가 이제 창 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빠 틸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동생에게 좀 실망스러운 말을 해주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을 거야.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이, 실망을 해서 왜 우리에겐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지 하니까 이 오빠가,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부자들에게는 선물을 주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아.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밖을 보는데, 부잣집 아이들 밑으로 이렇게 좀 산 위에 집이었기 때문에 밑으로 부잣집 아이들이 노는 것이 보였어요. 크리스마스 날 밤에 성대한 잔치 속에서 이제 본인들은 초대도 받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 남매는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하면서 막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계층 갈등에 대해서 막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고, 어쨌든 야 저렇게 신기하게 쟤들이 노는구나, 선물에 뭐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구경만으로도 막 신기하면서 행복하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신나게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에 어떤 이제 그 빗장이 스르륵 열리더니 웬 난데없이 이 남매 방으로 아주 추악하게 생긴 이제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키도 작고 뭐 눈도 짝짝이에다가 완전 주글주글한 그 막 주름에다가 완전 흉악해 보이는 어떤 할머니가 들어오더니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파랑새를 찾아줘야겠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아픈데 너희가 파랑새를 찾아줘야 내 어린 딸이 나을 수가 있어 하니까 이 남매는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 남매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느냐 하니까 이제 부잣집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보고 있어 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거기 빠진 거에 대해서 불행하지 않아 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행복하단 말이야 라고 하니까 이 남매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층 갈등이라든가 이제 부자나 가난지 차별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도 못한 채 그냥 저희들은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칠칠치 못한 것들 뭐 이렇게 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 파랑새를 찾게 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대신에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걸 줄게 하면서 모자를 줍니다. 요술 모자인데 모자를 딱 쓰고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딱 돌리면 이제 사람 같은 게, 생명체 같은 게 속마음이 드러나고 물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정령이 다 드러나면서 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모자를 딱 쓰고 다이아몬드를 딱 돌려보니까 이게 틸틸과 미틸이 사랑했던 개가 이제 개의 영혼이 나오면서 이제 막 말을 걸게 되고 주인님 막 너무 대하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막 말을 걸고, 고양이도 마찬가지 이러고 뭐 이제 그 사탕의 요정 그리고 뭐 빵의 요정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비록 뭐 가진 건 별로 없지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뭐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말을 걸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좀 이제 무서운 말을 해요. 이 여행이 끝나는 순간 함께하게 되는 너희들은 다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될 거야. 뭐 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행을 같이 떠나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방의 문 쪽으로 부모님이 얘네가 자나 안 자나 이제 확인하려고 이제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빨리 너희들은 다 숨어야 돼. 빨리빨리 다 숨어 하면서 하다가 이 정령들과 개와 고양이의 영혼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다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부모님 문을 열었더니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이제 꿈을 꾸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어떤 이 요정들이 이제 빵의 요정,
그다음에 개의 영혼, 고양이 요정, 빛의 요정,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의 요정, 물의 요정 이제 돌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정들과 이제 영혼들이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여행이 끝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는 남몰래 이 여행이 실패하게끔 계속 여행이 길어지게끔 이제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주인님들이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끔, 파랑새를 발견할 수 있게끔 애써야 돼 하면서, 우리가 죽던 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끝까지 충성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개는 또 이렇게 하면서 고양이랑 자꾸 다투게 되는 어떤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새로 신기한 나라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가게 된 나라가 추억의 나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틸틸과 미틸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추억할 때마다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또 신기한 어떤 돈이나 물질로서 환산이 되지 않는 놀라운 행복한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떠나게 된 나라가 밤의 이제 나라입니다. 밤의 나라. 그래서 밤의 여왕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밤의 여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각 방에 문이 있어요. 문에는 뭐 질병도 있고 뭐 고통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문을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이제 그 안에 파랑새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틸틸이 특히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공포에 이제 질리지 않고 맞닥뜨리면서 도전하는 정신으로 다 열어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밤의 여왕은 이제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지만 너희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지라고 하면서 하나씩 다 열어줍니다. 그리고 힘들게 얘네들 다 잡아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운명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집어넣었어. 이런 식으로 극적인 아주 시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 집어넣는 어떤 모습들. 그러면서 그 안에 파랑새가 있기는 있었는데 발견하지 이제 못하게 되는 가짜 파랑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의 나라에서 파랑새가 있어서 찾아서 데리고 왔는데, 나가고 보니까 새의 색깔이 바뀌어야 되든가 이제 죽게 되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 이건 뭐겠습니까? 가짜 파랑새는 뭐겠습니까? 가짜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행복한 듯 느낌을 주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진짜 행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밤의 여왕의 이제 그 나라에 진짜 파랑새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찾지 못하고 이제 속게 되는 이제 뭐 이런 과정을 또 겪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숲의 나라를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무들과 동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나무와 동물의 영혼들은 인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배타적이고 이제 분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대로 나무를 베서 이제 땔감으로 사용하고 동물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번이고 죽을 뻔 하다가 이제 개의 도움으로, 개가 이제 막 이제 지켜주려고, 고양이는 일부러 얘네들이 위기에 빠지게끔 이제 속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개가 이제 힘들게 막 지켜주는 일을 하고, 뒤늦게 빛의 요정이 나타나게 돼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뭐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숲과 이제 동물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면서 또 아이들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무덤을 가게 됩니다.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무덤에 있는 죽은 영혼들 사이에 파랑새가 하나 있다 하더라서 막상 갔더니 벌벌 떨면서 가게 됩니다. 공포로 이제 유령과 이제 귀신들을 보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막상 갔더니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무덤에는 막상 아무것도 없더라. 이제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헛개비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헛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행복에 가까워지는 과정, 점점 깨달음을 얻어가는 이제 과정을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이제 행복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독특한 이제 묘사와 이제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데, 이제 뚱뚱한 행복도 있고 작은 행복도 있고, 행복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기쁨도 막 종류가 막 있고, 뭐 정신적인 기쁨도 있고, 뭐 육체적인 기쁨도 있고, 막 종류가 다양한데, 이제 이런 나라에 가서도 모자를 쓰고 다이아몬드를 딱 돌려보니까 막상 뚱뚱한 행복은 굉장히 초췌한 삐쩍 마른 행복이었다. 실체가. 왜냐하면 얘들은 먹고 마시고 막 그러고만 있으니까, 그런 건 뭐예요? 쾌락적이고 그냥 사람을 정말 살찌게 만드는 그런 단편적인 행복들. 이거는 실제로는 삐쩍 마른 행복,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행복이라는 묘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작고 여린 가녀린 듯한 어떤 그렇게 묘사되는 행복들이 실제로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돌려서 실체를 보니까 굉장히 크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정신적인 어떤 순수한 행복들이었다라는 어떤 또 깨달음을 줍니다. 뭐 이런 깨달음을 주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파랑새를 잡아가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잡아가는데, 막상 나오고 봤더니 진짜 파랑새는 없더라.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간 나라가 이제 미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나라는 아이들이 막 있는데,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아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가게 됐을 때 너랑 나랑 운명으로 만나는 여인이 될 거야, 뭐 이런 걸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혹은 나는 이러이러한 걸 갖고 태어날 거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틸틸과 미틸이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태어나게 될 동생. 그 동생에게 너는 뭘 갖고 태어날 거니까 뭐 백일홍 뭐 질병을 막 얘기합니다. 뭐 이제 질병을 얘기하니까 너는 그러고도 기뻐하니까,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 모두 고통과 불행을 이제 가지고도 태어나는데, 태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러니까 그래도 태어나는 게 행복하다라는 어떤 이제 메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틸틸과 미틸에게 뭐 이제 오빠 뭐 누나 뭐 이렇게 하면서 난 어차피 그렇게 태어나서 금방 죽게 될 거지만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하게 행복해. 그리고 어머니라는 분이 계시다며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모성애를 지닌 어머니래. 그래서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어라고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여기서 또 틸틸과 미틸이 또 젊은 모습의 어떤 어머니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상화된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죠. 이렇게 현실에서의 어머니는 찌들고 항상 이제 아이를 돌볼 때 힘들고, 힘들어하는 중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어떤 주름진 모습이지만, 이 나라 속에서는 이제 가장 젊고 아름다웠을 때 어떤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서 나는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단다 하면서 이제 품어주는 그 어머니, 그 모습 속에서 모성애를 발견하면서 사랑이 진짜 큰 행복감을 주는구나 라는 걸 또 아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미래의 나라까지 다 여행을 마치고도 마침내는 진정한 파랑새를 찾는 것을 실패로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마침내는 이게 꿈이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되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다시는 개나 고양이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물건들과 이제 정령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이러면서 두 아이가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끝났으니 이제 큰일 났어 하면서 이제 그 요술쟁이 할머니에게도 이제 그 어린 딸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됐네. 파랑새라는 행복을 갖다 줘야 치료가 되는 건데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자신들이 깨어나고 봐서 정작 집을 살펴보니까 집의 새장 속에 있는 새가 파랑새였더라.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그리고 도중에 이제 행복의 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 행복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틸틸미틸 너희 집은 굉장히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이 넘쳐나. 너희 집에는 진짜 참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진짜 사랑이 있다면 그곳에는 언제나 행복이 넘쳐나지. 창살, 창틀 그리고 모든 물건들 속에서 그곳에 있는 정령들과 개와 고양이마저도 다 너희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있어. 너희 집은 행복이 넘쳐나는 집이야. 이런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랑새는 그들의 집에 있었다 라면서 이제 깨달음을 주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벨게 작가 마테르 링크의 파랑새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물건이 많을 수는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주목을 받게 되면서 많은 것을 갖게 되는 위치에 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신기하게 좀 일이 안 풀려서 좀 빈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어떤 풍요와 부유를 떠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은 의미가 있고 값진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작품 파랑새의 어떤 주제가 되겠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 어떤 그 시대,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중반, 이때도 의사나 변호사들이 보통 이제 좀 법률계 일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서 이 작가도 부모님의 어떤 강압에서, 특히 아버지에서 억지로 법학과를 갔다가 뒤늦게 이제 작가로서의 길을 가게 돼서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작가입니다. 도중에 아내와 또 사별하는 고통도 겪게 돼서
굉장히 큰 어떤 시대에 빠지고 이제 좀 괴로움도 이제 겪었던 그런 작가기도 해요. 하지만 끝까지 작가로서의 삶을 잘 살다가 마친 이 파랑새의 어떤 그 주제 의식처럼 살아갔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뭐 표현 하나하나가 놀라운 표현이 너무 많아서 직접 읽어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